잠시 집을 떠나 있는 천안 시민의 종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천안TV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광덕면에 자리한 풍서천이 재해 예방 기능과 친수 기능을 더한 곳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치러진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2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를 비롯해 논산과 공주 등 충남 일부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연계한 MT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TV에서는 최근 천안 시민의 종에 대한 보도를 한 차례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천안시 의회 유수희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다시금 시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천안 시민의 종은 현재 충북 진천에 위치한 제작사에 보관 중입니다. 2017년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후 천안을 떠나야 했던 천안 시민의 종의 현재 모습과 시민들에게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을 떠나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타지에 머물러 있는 천안 시민의 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까? 최근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촉발된 천안 시민의 종 귀환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관료 약 420여만 원을 지급하며 충북 진천에 위치한 성정사에 보관 중인 천안 시민의 종은 회수를 막기 위해 창고 한 구석에 포장이 된 채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6%가 넘는 시민들이 천안 시민의 종 재설치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시에서도 재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위치라 저희가 이제 어느 곳을 할지 의견도 듣고 했어요. 시민들 대략적으로는 시청 근처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공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나오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시민의 종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유수희 의원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의 종 재설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 질의하는 게 있어서 그거 천안 시민의 종 지금 현황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려고 저기 넣어놨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어쨌든 추진해서 어떤 방식이든 그다음에 또 디자인적인 거 여러 가지 종교적 문제들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제안할 방법도 있고 거기서는 좀 어느까지 추진 단계에서 어떻게 있는지. 천안의 상징과도 같은 천안 시민의 종이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웅장한 종소리를 낼 수 있길 70만 시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광덕면에 자리한 풍서천이 침수와 같은 재해도 예방하고 시민들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시 광덕면과 풍세면 일원에서 2017년부터 추진한 풍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식이 지난 20일 개최됐습니다. 2019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풍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다음 달인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303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6.5km 하천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유수 흐름을 제어하는 제방과 호환, 가동보 2개소, 잠수교량 3개소 등을 설치하고 시민이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하천을 연계한 친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2017년과 2020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수해를 입은 천안시는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원활한 물 이용 및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책로와 캠핑장, 다목적 광장 등이 조성된 친수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 또는 축소 개최됐었던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다시 천안 시민들을 찾았는데요. 수만 명이 운집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천안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온전한 대면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된 이번 축제는 첫날 수만 명이 몰린 가운데 진행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춤으로 하나 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시 흥타령 축제를 와서 설레고 기쁩니다. 앞으로 이런 천안시 흥타령 축제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제39회 천안 시민의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아는 5명의 수상자들은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간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천안 시민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안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역량 그리고 덕망 이런 걸 갖추고서 천안 시민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댄스 퍼레이드에서는 국내외를 총망라한 20여 개 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천안 시민들 앞에서 유감없이 보여주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다소 쌀쌀해진 가을밤의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처럼 만에 열리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치러진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비교적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천안 시민들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더2 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 일정을 포함해 민선 8기 출범 후 첫 해외 출장길에 나선 김태흠 지사의 행보를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더2 연합 아태지역 공동의장인 김 지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서 충남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있어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충남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협력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258개 회원국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입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후 9.11 테러 당시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조성된 9.12 메모리얼 파크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출장길에서 충남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재발견한 만큼 이를 도정해 더욱 녹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남의 교원단체들이 교육부가 세운 교원 감축 방향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을 중재해야 하는 충남교육청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신규 교사 선발 축소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교총은 지난 16일 성명에서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규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충남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계획에는 올해 선발된 259명보다 60명 줄어든 199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담당 55명 교사의 감축 예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전교조 충남지부 역시 교사의 양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교육당국에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은 난처한 입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인 만큼 일선교육청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의 이유를 학력 인구의 감소로 들고 있지만 천안, 아산, 당진 등의 학력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충남 전체적으로도 볼 때도 학력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을 충남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교육부에서 우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을 추가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학령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인 이번 교사 정원 감축 문제와 관련 어떤 슬기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같은 충남의 공주시, 논산시와 함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천안을 비롯해 공주, 논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야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 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은 26일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돼 다주택자 양도세 증권을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또 재당첨 대안, 분양권 전매 등의 요건도 완화되거나 사라집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금리 등 다른 문제들로 인해 지역 부동산 경기가 곧바로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해온 충남도청과 천안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도청은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차피 지금 이런 규제에 대한 영향보다는 세계 경기라든지 금리 쪽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거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금리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서 주택 가격이 다시 이제 상승 반등한다는 식의 그런 건 없을 것 같다고. 박산도 천안시장 역시 이번 조치가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주택 시장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천안 시민의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남서울대학교가 봉사활동과 학생들의 MT를 결합시켜 대학의 MT 문화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총 65시간의 사회봉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서울대는 2017년부터 MT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잠시 멈춰졌던 이 봉사활동은 올해 다시 부활했고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가 교내에서 실시한 MT 연계 봉사활동 공모전에서 최우수 학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 학생들은 천안 보훈회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이번 MT 연계 봉사활동을 통해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약화된 학생들의 결속력도 다지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충남 그린홈 으뜸 아파트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천안 시내 아파트는 불당동 지웰 프루지오 1단지와 직산읍 부영아파트로 이들은 쾌적한 환경과 훌륭한 조경시설, 우수한 시설물 관리와 활발한 입주민 공동체 활동에 있어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충남 으뜸 아파트로 선정된 단지에는 인증서와 분양 부문 3천만 원, 임대 부문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충청남도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지역에서 심장과 뇌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지난 13일 충청남도 권역 10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그간 대전 충남 권역 10뇌혈관 질환센터가 운영되다가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충남 권역 센터 공모에 나섰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지정된 것입니다.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전문 진료를 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신속 집중 전문 진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심뇌혈관 질환 연구센터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순천향대 의대,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등 3개 기관이 모여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형성하고 심뇌혈관 질환 치료법, 치료제, 치료기구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2024년과 25년 개원하는 두 병원은 최적의 검사 시설과 첨단 장비들을 완벽하게 갖출 것입니다. 특히 감염병이 대유행하더라도 심뇌혈관 환자 진료와 수술이 가능한 독보적 시스템과 역량을 갖출 것입니다. 지난 40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충청의 대들보병원으로서 심장과 뇌가 건강한 충청남도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1000병상 규모의 새 병원과 142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신축 중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이번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대표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의 석학으로서 최근 천안신문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성윤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국대 법정대학장을 지내셨고 정치학 박사시고요. 법과 정치와의 또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질문으로 벌써 조금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법과 정치와의 관계 어떻게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법과 정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련 속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의미와 본질과 기능은 현저히 다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법과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보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대학에서는 법과 정치에 대해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의미와 기능과 본질 그 중에서도 의미에 대한 것만 간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는 갈등의 조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와 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써 조정해주고 또 합의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반면에 법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고 정의를 실현해주는 그 실효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은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온다든가 또는 그 해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든가 하는 그런 필연적인 법과는 다릅니다. 그 필연적인 법을 독일어는 이제 사인의 법칙, 존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법은 사람의 행위나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기 때문에 존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을 만듦에 있어서는 이 존례의 법칙, 즉 사람의 행위나 이해관계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하고 똑똑하지 않으면은 명확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무엇보다도 그 의미나 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법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안 따르는 것보다도 못 따르는 법개헌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철저히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4월 26일 날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법명으로서는 검찰청법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 검찰청법은 6대 범죄 중에서 2개 범죄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수사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적에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회의에 가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이 등으로 바뀜으로써 이게 지금까지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법을 만들 적에는 1이라고 했으면은 그 1이라고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 적에는 그 의미가 2니까 2로 해달라. 그렇게 야당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그런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이 현재는 헌법의 권한심의 재정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공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예. 또 농부처럼 말을 하는 그런 그 법개혁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철학자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법의 그 불명확한 전점을 갖다가 아주 분명히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얘기하라는 것은 법이 쉽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예. 있게끔 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또 국가적인 현실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여러 문제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법과 정치는 저희 삶과 정말 밀접한데 사실 조금 어렵다. 네.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어렵다. 굉장히 밀접한 학문이고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되게 짧게 정말 방대한 이야기지만 짧게라도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 드린 것 같고요. 예, 논설위원님 오늘 오실 때도 이렇게 책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왠지 논설위원님 서재에는 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쭉 사서 모은 것이 한 예. 10,000권 정도입니다. 10,000권이요? 예, 10,000권. 예. 대충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정도 됩니다. 다 읽으신? 다 뭐 읽었다고는 예. 없고요. 읽은 책도 있지만은 또 내가 필요에 따라서 뽑아 예. 쓰기 위해서 돈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예. 사 모은 책입니다. 네. 그럼 현재 또 다양한 장르의 어떤 책을 출간하셨었는데 예. 지금도 또 앞으로 출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어떤 책 쓰고 계시세요? 저보고 이제 그 책을 한번 퀄리티, 질적으로 분류해보라고 한다면은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 예, 말씀해 가장 주시는 좋은 거죠? 책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지혜. 예.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를 주는 책. 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책입니다. 그 밑에가 실용적인 지식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주로 대학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행정학이랄지 정책학이랄지 또는 그 정당론이랄지 북한 정책론이랄지 이런 실용적인 지식을 주는 책을 주로 예. 썼고 그런 책 한 10권 썼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책을 써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혜를 주는 책을 예, 쓰고 그래서 계시나요? 3가지를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을 보다. 두 번째는 세상을 알다. 예. 세 번째는 세상을 품다. 이렇게 3가지로 시리즈를 하는데 세상을 보다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제대로 될 거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 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는 책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다는 개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갖다가 내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을 알다입니다. 이 2가지 책은 이미 출간이 됐습니다. 그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세상을 품다입니다. 알고 보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인간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세상을 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면서 살고 또 죽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책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논설위원님이시니까 정치에 관한 글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현 정권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정치인들이 좀 소양도 갖추고 그만한 좀 능력을 겸비하고 또 사회 문제를 보는 눈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아쉽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선에 뭐 예를 든다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야당을 갖다가 분열시켜서 하는 정치, 그러니까 뺄셈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정권 교체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야당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그 사회 문제를 잘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야 되고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아이러니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게 되고 정치가 점점 왜소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라면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를 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대안이란 건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인데 그 수단이나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밤이 새고 날이 간지도 모르게 싸우고 있는 현장, 고함 지르고 있는 현장, 윽박 지르고 있는 현장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해서 논설위원님께서 또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잘 저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내용 중에는 이제 총체적인 고통의 세월, 뭐 위기의 나날,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글을 쓰실 때는 주로 소재는 또 어떻게 찾으시나요? 저는 뭐 주로 특별한 것이 않고 책에서 찾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은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마천의 사기랄지 또는 게테의 파우스트랄지 또는 단테의 신곡이랄지 이런 책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읽고 또 그 내용을 거울 삼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속에서 좋은 소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책 속에서 찾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가끔 산에를 올라갑니다. 산에를 올라가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나무를 보고 대화도 하고 또 나뭇잎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사색을 하면서 소재를 찾고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글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또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논설위원님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글을 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써봐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에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글을 쓰냐 그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은 제가 유명한 작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저보고 그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은
매일매일 칼럼이나 또는 사설 같은 것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것을 따라 쓰는 것입니다. 예, 필사. 예, 필사 또는 습작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어렵다면은 초등학교 4학년 내지 5학년 국어책을 한번 이렇게 읽고 써보는 겁니다. 그 국어책을 써보면은 그 국어책은 문법적으로나 띄어쓰기로 또 아주 단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글 쓰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적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6개월 동안 신문사설을 똑같이 이게 100개 쓴다고 필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제가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써봤더니 그거나 저나 똑같은 그 수준에 오르더라.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독일의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Übung macht den Meister. 연습은 도사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그 글 쓰는 쉽게 글 쓰는 방법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겠네요. 시작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잘 씁니다. 많은 작가들이 연습하다가 습작을 하다가 자기도 작가로 되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네. 오늘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70만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 TV를 시청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역의 현황과 미래를 열어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론 집필 즉 이치에 맞는 의견이나 또는 주장을 어떤 부시에서도 굴하지 않고 보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천안의 대표 언론인 천안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설 위원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책으로 글로써 또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400회 정기국회가 한창입니다. 어느 때보다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이번 회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 역시 날카롭게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곧바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로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당 간의 정쟁 때문입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연일 정쟁과 관련한 소식을 앞다퉈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얼마 전 수해와 관련해 진행돼야 할 수해 피해 지원법과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과 같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당 지도부 중 누구도 이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천안을 지역구로 둔 3명의 국회의원들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도 당론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당의 의견이 옳다는 것보다 삭감됐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한 회복이나 물가 조정 대책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다는 걸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